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화요일 황출세도 만관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만관유 주십시오. 예, 연휴 동안 많은 소식 전해졌는데요. 먼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먹는 치료제라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먹는 치료제가 사실 여러 기업에서 지금 개발 중인데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건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입니다. 그동안 아마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약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먹기 시작해서 매일 8알씩 5일 동안, 그러니까 총 40알을 먹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경미하거나 보통 증세가 있던 환자들의 입원 가능성 그리고 치명률을 50% 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머크사의 설명입니다. 치명률 50% 정도 줄여준다. 이거 임상 시험 결과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경중증 환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예. 이를 토대로 머크사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승인이 되면 FDA가 승인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예, 이거 되겠네요? 세계에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FDA는 승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자료 검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몇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크사는 올해 말까지 약 1,000만 회분의 치료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거의 아마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선구매 협상 진행 중이죠? 예, 한 130만 회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정말 출시가 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제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FDA의 그 승인 여부부터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요.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 나올지 관심이 갑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요. 심석희 선수의 동료 비하 논란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이제 법정에 제출했던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 심석희 선수의 대화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예. 심석희 선수가 한 국가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국가대표 품격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대화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언론 보도로 좀 내용을 일부 보긴 했는데 동료들 충격이 참 크겠습니다. 네, 최민정, 김아랑 선수 등을 향한 욕설이 좀 담겨 있었는데 네. 함께 훈련했던 동료가 자신을 비하한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걸 보면서 아마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는 이 논란이 일자 바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사과문을 보면요.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당시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화를 절제하지 못했다. 그 화가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원인을 다시 조재범 코치에게 좀 돌리는 그런 듯한 모습에 이 누리꾼들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평창 올림픽 당시에 이 심석희 선수하고 원래 그 당시 1위 후보였었는데 최민정 선수하고 이게 부딪혀서 넘어진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또 혹시 고의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면 나오죠. 예, 그게 괜한 의혹이 아니고요. 예.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나눈 대화 중에 브래디버리 만들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래드버리. 네, 브래드버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이제 앞선 그 연쇄 충돌로 인해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인데 예. 이 실제로 평창 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선수가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와 충돌을 했고 예. 두 선수는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 비디오 판독 결과 심석희 선수가 페널티를 받고 실격당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심석희 선수는 의도적으로 넘어진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빙상연맹이 조사위를 꾸려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심석희 선수는 우선 21일부터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에 원래는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요? 또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가 가능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진천 선수촌에서는 분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우리 국가대표의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다영 선수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입니다. 이다영 선수는 학폭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엔 뭡니까? 학폭 논란으로 이제 그리스 한 구단과 계약을 했고 곧 출국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이번 연휴 동안 또 다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다영과 혼인 신고를 한 사이고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사람 조 씨가 등장한 건데 예. 이 메시지 일부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이다영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서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사람 당이 남편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이다영 선수 측에서는 어떻게? 네, 이다영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예. 혼인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2018년 4월에 결혼해서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예. 이후에는 별거 중이라고 했고요.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이나 현금 5억 원을 요구했고 이를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 생활, 결혼 생활이 4개월간만 이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조 씨는 다시 한번 반박했는데 예. 혼인 전에 동거한 기간까지 합치면 함께 산 기간이 1년여에 달하고 또 신혼집 전세금이나 혼수 같은 것들을 다 본인이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이 5억 원을 요구한 것 또한 그 혼수라던가 아니면 예. 본인이 동거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예. 이혼을 그동안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대놓고 수차례 이다영 선수가 외도를 하면서 억울하면 너도 바람을 피워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 내용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다영 선수 이제 언니 이재영 선수와 함께 오는 16일에 그리스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예. 이 출국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과를 할지 그동안 좀 주목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운 의혹까지 더해져서 과연 16일 출국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 보도를 통하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올 것이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런 의혹까지 터져서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네요. 16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마지막은 보험금 노린 살해 시도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해 시도. 예, 지난 얘기입니까? 9일 밤에 예. 있었던 일인데 예. 한 커플이 야산 안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면서 산속에 숨겨둔 선물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여자친구가 선물을 찾아 나섰지만 이 늦은 밤 산길은 너무 무서웠는데요. 예.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 꼭 혼자 가서 찾아와야 된다면서 여자친구를 다시 산속으로 돌려보냈는데 예. 이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선물이 아니고 흉기를 든 괴한이었습니다. 괴한이라. 그러면 이 남자친구와 한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남자친구와 고교 동창 사이였는데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숨지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예. 여자친구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금이 목적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좀 설계에 의해서 만남을 시작했는데 예. 이 남자친구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다 그래요. 채팅 앱을 통해서 이제 목표물을 탐색을 한 거고요. 의도적으로 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 5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을 들게 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해둔 건데요. 보험을 가입한 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이제 연인 관계를 5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 범행을 벌인 겁니다. 이런 건 다 사실은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네. 동창생도 이걸 도왔다고요. 네, 심지어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들과 함께 도주하려고 했던 동창생이 또 있었는데요. 총 3명입니다. 해당 야산으로 이동하던 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이 다 검거가 됐고요. 예. 이들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해당 사건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망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